안녕하세요, 여러분. 운영체제 문제 풀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3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스레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스레싱이다 라고 한다면 들락달락 하는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뭐 좀 줘 그랬는데 없어요. 그럼 또 먼 데서 가져오고 뭐 좀 줘 그랬는데 없어요. 또 먼 데서 가져오고 이런 거죠. 그래서 많이 참조하는 것들은 이제 여기다가 별도의 공간으로 일단 놔뒀는데 이걸 이제 추측을 잘못한 거예요. 딱 봤는데 없네? 그럼 또 여기 가서 또 가져오고 이렇게 자, 그러다 이것을 우리는 워킹셋이다 그러죠. 많이 참조하는 것을 워킹셋이라 그러는데 자, 워킹셋에 내가 참조할 게 자주 있으면 이렇게 이제 교체 작업이 잘 안 일어날 텐데 찾는 것마다 워킹셋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교체 작업을 해야 되고 이 공간은 좁은데 공간은 좁기 때문에 새로운 게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게 나가야 되는데 들락달락 하다 보니 거기 교체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은 프로세스의 워킹셋이 새로운 작업 집합으로 전이할 때 페이지 부재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워킹셋 기법과 페이지 부재 빈도 기법은 하나의 프로세스를 중단시킴으로써 다른 프로세스의 스트레싱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스트레싱을 해결하는 기법 중에 그 워킹셋을 이용하는 방법과 페이지 부재 빈도 기법을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페이지 부재 빈도 기법이다 해서 PFF, 페이지 폴트 프리퀀시 기법이다 라고 하는데 부재율에 대한 상한값과 하한값을 정해놔요. 그래서 페이지 부재율이 내가 정한 상한값보다 크면은 부재율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프로세서에게 프레임을 더 많이 할당을 해주는 거죠. 부재율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부재율이 하한가보다 낮으면은 그 프로세스로부터 프레임을 해소하는 그런 걸로써 이제 이 스트레싱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각 프로세스에 설정된 작업 집합 크기와 페이지 프레임 수가 매우 큰 경우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를 증가시킨다 그랬어요. 다중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을 말을 하죠. CPU 한 개가. 그러면 다중 프로그램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여러 개를 예를 들어서 2개를 다중 프로그램 한다. 5개를 다중 프로그램 한다. 이게 더 정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집합의 크기가 큰 경우, 프레임의 수가 매우 큰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조그만 거 5개를 하긴 좋은데, 큰 덩어리, 아주 큰 덩어리, 5개를 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에 보면은 페이지 부재 빈도 기법은 프로세스에 할당받은 현재 프레임 수가 설정한 페이지 프레임 부재율의 하한보다 낮으면은 보유한 프레임 수를 감소를 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프레임 수가 공간이 3개가 있다. 여기도 3개가 있다. 그런데 얘는 허구한 날 부재율이 높아요. 맨날 페이지 폴트예요.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가 너무 자주 일어나군. 이거를 좀 늘려줘야 되군. 그래서 공간을 더 확보를 하는 거고 자 여기 봤는데 페이지 폴트가 하나도 안 일어나요. 너무 안 일어나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해수로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유닉스 시스템 명령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명령어에 관련된 건데 1번에 G, R, E, P가 있습니다. 파일 내 정규 표현식을 포함한 모든 행을 검색하고 출력하는 명령어다. 그 다음에 MESG가 있습니다. 메시지, 수신, 허용, 거부 설정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MESG는 메시지를 받아야 할지 설정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받아야 할지 설정하는 거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write 또 word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CHMOD는 변화시키는 거죠. 접근 권한을 변경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4번에 man이다. 네, CHMOD, change 모드 생각해주면 되고 man이다 라는 것은 각종 명령어의 사용법, 매뉴얼 이런 걸 볼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부표는 고정 분할에서 기억장치의 단편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외부 단편화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외부 단편화는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남은 공간이죠. 10은 여기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가요. 못 들어간 걸 찾습니다. 60은 여기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요. 이렇게 160은 여기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요. 100은 들어가나요? 네. 150은 들어가나요? 네. 자, 못 들어간 공간 B하고 C군요. 그래서 B와 C의 공간이 얼마예요? 170이 되는 거죠.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유닉스에서 커널에 대한 기능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유닉스에서 이제 하드웨어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커널이 있고 그 다음에 쉘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유틸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널이다, 쉘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윈도우즈와 같은 개념이 되는데 커널이다 그러면 이제 관리 책임자가 되는 거죠. 관리자. 쉘은 실제적인 명령어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은 관리자고 직접 뭐 도로, 집 앞에 도로 좀 나와야 되겠다 그럴 때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커널이 하는 거죠. 정부 관리자. 또 실제로 땅 파는 것은 어때요? 회사 사람이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건 관리자가 더 높잖아요. 네, 그래서 관리고 실행은 누가 한다? 쉘이 한다. 그래서 2번에 명령어 해석 및 실행은 누가 한다? 쉘이 한다.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시간 구역성의 예가 아닌 것은 그러세요. 시간 구역성이다 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액세스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시에 비가 온다. 3시 5분에는 비가 올까요? 비 올 확률이 높겠죠.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 군데 A라는 데이터를 찾았다. 그럼 조만간 또 A를 찾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주로 루프, 그다음에 부 프로그램 이런 개념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그랬습니다. 순차적 코드에 대한 실행, 순환이죠. 순환, 루프, 부 프로그램, 서브 프로그램이 부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고 스택,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 구역성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래서 아닌 것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시간 구역성이 있고 또 공간 구역성이 있죠. 공간 구역성이다. 그러면 의정부에서 만약에 비가 왔다. 그 옆에 있는 서울 북부 지역은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똑같은데 비가 올 확률이 많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참조를 했으면 조만간 여기를 참조할 거야. 라고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바로 배열이 있습니다. 자, 36번입니다. 한글 윈도우즈에서 다음과 같이 파일을 삭제를 했을 때 휴지통에 저장되는 경우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우면 휴지통에 들어가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자, 2번에 Shift Delete 누르는 경우, 네트워크 상에서 지우는 경우, USB에서 지운 경우, 이런 경우는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7번입니다. 어셈블러를 두 개의 패스로 구성하는 이유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볼게요. 한 패스로만 끝난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볼까요? A는 O입니다. int A. A를 정수로 쓰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오류가 체크가 되죠. 어떻게 선언하지 않고 A를 쓸 수가 있어? 물론 이제 그런 프로그램 언어도 있다라고 보면 C 언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것은 오류가 발생이 되죠. 근데 어셈블러 같은 경우는 투패스를 하거든요. 딱 가서 이거 오류인데 잠시 노트에다 적어 넣어요. 여기는 오류였어. 근데 보니까 얘가 있거든. 아, 여기서 선언했군.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A는 아까 선언했지? 하고 오류 없이 지나가게 돼요.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4번이에요. 기호를 정의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작성이 용이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38번입니다. 유닉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중 시스템에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임무로 메모리, CPU, 단말기, 프린터 등 시스템의 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케줄링과 자료 관리, 자, 관리 들어왔죠? 관리를 핵심 요소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랬어요. 자, 유닉스 시스템은 크게 뭐와 뭐로 구분이 됐다? 커널과 쉘로 구분이 된다. 그 중에서 관리, 정부 관리 누구예요? 커널이죠. 실질적으로 명령어를 실행하는 것은 누구예요? 쉘이죠. 네, 정답 3번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프로세스의 상호 연결 구조 중 하이퍼 큐브 구조에서 CPU가 4개의 연결점을 가질 경우 CPU의 총 개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연결점이 자, 이렇게 이제 2개인 경우, 하나, 2개, 연결된 점이 이렇게 2개인 경우 프로세스의 수는 2의 2승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4개의 연결점을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CPU의 총 개수는 2의 4승해서 16개다라고 말을 합니다. 40번 문제입니다. 분산 시스템에서 약결합 시스템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프로세스의 결합도에는 강 결합이 있고 약 결합이 있습니다. 약 결합이다 라고 하면 프로세서마다 독립된 메모리를 이제 가진 시스템이고 분산 처리 시스템이다 라고도 하고 있고요. 둘 이상의 독립된 컴퓨터 시스템을 통신망을 통해서 연결한 시스템이고요. 또 각 시스템마다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볼까요? 프로세스 간 통신은 공유 기억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그랬는데요. 네, 이제 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에 보면 둘 이상의 독립된 컴퓨터 시스템을 통신 링크를 통해서 연결한다. 그 다음에 시스템마다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갖는다. 프로세스 간의 통신은 메시지 전달, 원격 프로시저, 호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